라디오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홀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작은 방송국 안 오래된 기기들이 내는 전원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마이크 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혜성. 한때 도심의 인기 DJ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듣지 않는 시골의 폐허 같은 방송국에서 매일 밤 혼자 마이크를 켭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 방송국의 정막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뀌는 듯 했어요. 마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요. 여기는 89.1MHz 별빛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잠 못 드는 누군가에게 이 노래를 보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하게 흘러나옵니다. 스피커에서는 살짝 잡음이 섞인 음성이 새어나와 공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전화벨이 울렸죠. 방송국의 구석, 먼지 쌓인 전화기에서 미세한 불빛이 반짝였어요. 박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오래전 기억 속 목소리였죠. 선생님, 어제 틀어주신 노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즐겨 듣던 곡이었어요. 박혜성의 눈동자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30년 전 어린 딸에게 자장가로 들려주던 곡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의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는 서랍을 열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프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소은이의 자장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며 삐걱이는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들려온 건 희미한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아빠, 이 노래 좋아? 기계음과 함께 섞인 목소리는 마치 어딘가 먼 곳에서 전해오는 신호 같았어요. 그 순간 방송국의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였어요. 창문 너머로는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이 비쳤고 안개가 사너리를 타고 내려왔죠. 혜성은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혹시 이 주파수를 듣고 있는 딸이 있다면 아빠는 아직 내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자장가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부서진 음질 속에서도 그 멜로디는 선명했어요. 마치 그 곡이 지금 누군가에게 닿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였어요. 방송국 문이 천천히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낯선 바람이 스튜디오 안으로 스며들었고 문가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서 있었어요. 흐릿한 새벽빛 속에서 그가 보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얼굴을요. 그리고 화면은 정지된 듯 멈추며 라디오의 불빛만 남습니다. 붉은 주파수 눈금이 89.1MHz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주파수가 시간의 경계를 흔들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감동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야지의 인생극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라디오 방송국 건물은 산 아래 외딴 마을 한켠에 있었어요. 한때 지역 사람들의 밤을 채우던 주파수였지만 지금은 먼지와 거미줄이 대신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오래된 간판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어요. 89.1MHz 별빛 라디오.
그날 저녁 박혜성이 그곳의 문을 열었어요. 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안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오랜 세월의 냄새처럼 흘러나왔죠.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낡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한 머리, 그리고 한때 방송국 DJ로 살았던 이의 잔향 같은 눈빛이었어요. 방 안에는 오래된 장비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스피커, 아날로그 믹서, 그리고 수십 개의 테이프.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며 박혜성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89.1mHz라고 새겨진 오래된 주파수 다이얼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다이얼을 돌렸어요. 스피커에서 하얀 잡음이 흘러나오며 조용한 공간을 메웠죠. 그 소리는 마치 과거의 시간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박혜성은 헤드폰을 꺼내 귀에 걸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는 숨을 고르고 오래된 마이크 앞에 입을 대었습니다. 여기는 89.1mHz 별빛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잠 못 드는 누군가에게 이 목소리가 닿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스며들며 오랜 침묵을 깨뜨렸어요. 하지만 그가 기대한 대답은 없었어요. 청취자도 불빛도 환호도 없이 오직 기계의 미세한 잡음만이 존재했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눈앞에는 화려했던 과거의 스튜디오가 떠올랐어요. 수많은 청취자의 사연이 쏟아지던 시절, 그가 방송을 마치면 늘 기다리던 한 목소리가 있었죠. 아빠, 오늘 노래 너무 좋았어. 그 목소리는 지금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가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건 30년 전이었어요. 봄비가 내리던 날, 어린 딸 소은은 집 앞 놀이터로 나갔죠. 그날 이후 소은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납치였을 거라고 했고 어떤 이는 사고였을 거라 했어요. 하지만 박혜성은 단 한 번도 끝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의 아내는 몇 년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떠나기 전까지 매일 같은 말을 남겼죠. 혜성 씨, 혹시라도 라디오에서 소은이 목소리가 들리면 꼭 다시 방송해줘요. 그 약속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창문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안개 속에 번지고 산 아래 개 짖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는 카세트 서랍을 열었어요. 소은이의 자장가라고 쓰인 낡은 테이프가 손에 잡혔어요. 그는 테이프를 꺼내며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죠. 작은 녹음기 앞에서 딸이 부르던 어린 목소리, 그 맑고 투명한 웃음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잡음과 함께 부서진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라라라 잠들지 말아요. 그 음성은 찢어지고 불분명했지만 혜성은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그건 소은의 목소리였죠. 그는 숨을 죽인 채 듣고 있었어요.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노래가 끝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소녀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아빠, 나 그 노래 좋아. 그는 몸을 굳힌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11시에 방송을 시작했어요. 청취자가 없어도 답장이 없어도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는 것처럼요. 그는 프로그램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별빛 라디오. 그는 언제나 같은 인사로 방송을 열었어요. 여기는 89.1MHz 별빛 라디오입니다. 며칠 뒤 그에게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어요. 낡은 전화기에서 갑자기 벨이 울렸죠. 그는 놀라서 전화를 들었어요. 선생님, 어제 틀어주신 노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들으셨던 곡이에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왜냐면 그 곡은 소은이 자장가였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혜성은 혼잣말을 했어요. 이상하네, 그 곡은 내가 직접 녹음한 건데. 그는 곧장 테이프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테이프는 멀쩡했어요. 녹음된 건 분명 자장가뿐이었어요. 그럼 방송 중 들린 그 숨소리와 웃음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유리창이 덜컹거렸고 방송국 간판이 흔들렸어요. 그는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작은 체구의 누군가가 가로등 아래 서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밤은 깊어만 갔어요. 방송국의 불빛 하나만이 언덕 아래 마을을 비추고 있었죠. 그는 다시 마이크를 켜고 말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목소리에 답해줘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스피커에서 아주 작은 전기음이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응답하려는 듯한 신호였죠.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잠든 시간, 그의 방송은 현실과 어딘가 다른 차원에 닿아 있었어요. 그는 모니터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속삭였어요. 소은아, 듣고 있니? 밤은 끝나지 않았어요. 새벽이 오기 전까지 그의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방송이었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방송국은 더욱 고요해졌어요. 라디오 불빛 하나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죠. 박혜성은 오늘도 어김없이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밤 11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이 들려 있었어요. 방송을 켜기 전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가슴이 무겁고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는 마이크를 켰어요. 여기는 89.1MHz 별빛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예전의 한 노래를 함께 들어볼까요? 그가 카세트 버튼을 누르자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기계음과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노래가 끝날 무렵 혜성은 사연함에 손을 얹었어요. 누군가 남긴 사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하얀 봉투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소은. 그의 손이 굳었어요. 그 이름은 그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아픈 단어였어요. 그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 줄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 나 그때 라디오 듣고 있었어. 순간 스피커에서 미세한 잡음이 터져 나왔어요. 기계가 과열된 듯 붉은 불빛이 깜빡였죠. 그는 황급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무슨 일이야, 고장이 나려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드르르르릉. 오래된 전화기 특유의 거친 소리였죠. 그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방송국 전화는 이미 오래전에 연결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어제 틀어주신 그 노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들으셨던 곡이에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릴 적 소은이의 말투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수화기를 든 채 숨소리만 흘려보냈어요. 그 노래요, 그 자장가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전화선 너머에서 기계음이 섞인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죠. 통화가 끊어졌어요.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그는 손끝이 떨렸어요. 수화기를 쥐고 있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죠. 그날 밤 그는 방송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답을 기다리듯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어제 전화를 건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연락해 주세요. 그는 방송을 종료한 뒤에도 불이 꺼진 스튜디오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침묵이 공기를 채우고 시간은 멈춘 듯 흘렀어요. 새벽 2시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건물 밖을 걷는 소리였죠. 그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밖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작고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온 인물이었어요. 그는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던 건 오직 바람과 안개뿐이었어요.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불이 꺼진 스튜디오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탁자 위 전화기 옆에 놓인 쪽지 한 장이었어요. 그 쪽지는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글씨는 낯익었어요. 그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앉았어요. 소은이? 다음 날 그는 마을 구멍가게를 찾았어요. 전날 밤 일어난 일을 누군가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가게 주인인 김노인에게 어제의 전화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기 전화 안 들어온 지 10년은 됐을 걸세. 시청에서 전기랑 회선 다 끊었다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노인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그 방송 다시 시작한 게 자네인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한 일이야. 어젯밤에 내 라디오에서 갑자기 자네 목소리가 나왔거든. 근데 그 주파수는 벌써 없어진 주파수라네. 그 말에 박혜성의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그는 가게를 나와 산 아래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햇살이 퍼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는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호를 주세요.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스피커에서는 잡음만이 흘러나왔죠. 그는 그 잡음을 계속 들었어요. 그 속에서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단순한 노이즈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안에서 리듬이 들렸어요. 누군가가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듯한 소리였죠. 그는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옆에 스피커 위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한 개 놓여 있었어요. 그 테이프는 어제 방송 때 분명 없던 것이었어요. 라벨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별빛에게. 그는 손을 떨며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테이프가 돌아가며 삐걱거렸고 곧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빠,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그 목소리는 분명 소은이의 것이었어요. 그는 숨을 멈춘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동자에 불빛이 흔들렸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방송은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어딘가에서 답이 돌아오고 있었죠. 짧은 잡음, 기계음,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는 점점 그것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린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매일 새벽마다 다짐했어요. 이건 꿈이 아니야.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해. 밖에서는 새벽 안개가 다시 피어올랐어요. 라디오의 붉은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어요. 그리고 스피커 속에서 또다시 작은 신호가 울렸어요. 삐 하는 소리 뒤에 익숙한 숨소리가 따라왔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 그의 몸이 굳었어요. 방 안은 그대로 멈춘 듯 고요했어요. 오직 라디오만이 살아있는 듯 깜빡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찾아왔어요. 방송국 안은 여전히 고요했죠. 박혜성은 오늘도 어김없이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밤 11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이 들려 있었어요. 방송을 켜기 전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가슴이 무겁고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는 마이크를 켰어요. 여기는 89.1MHz 별빛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예전의 한 노래를 함께 들어볼까요? 그가 카세트 버튼을 누르자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기계음과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노래가 끝날 무렵 혜성은 사연함에 손을 얹었어요. 누군가 남긴 사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하얀 봉투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소은. 그의 손이 굳었어요. 그 이름은 그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아픈 단어였어요. 그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 줄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 나 그때 라디오 듣고 있었어. 순간 스피커에서 미세한 잡음이 터져 나왔어요. 기계가 과열된 듯 붉은 불빛이 깜빡였죠. 그는 황급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무슨 일이야, 고장이 나려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드르르릉. 오래된 전화기 특유의 거친 소리였죠. 그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방송국 전화는 이미 오래전에 연결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오래전 기억 속 목소리였죠.
선생님, 어제 틀어주신 노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즐겨 들으셨던 곡이에요. 박혜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노래는 그가 30년 전 어린 딸에게 자장가로 들려주던 곡이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어요. 그 노래요, 그 자장가요. 박혜성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테이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녹음된 건 분명 자장가뿐이었어요. 그럼 방송 중 들린 그 숨소리와 웃음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유리창이 덜컹거렸고 방송국 간판이 흔들렸어요. 그는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밤은 깊어만 갔어요. 방송국의 불빛 하나만이 언덕 아래 마을을 비추고 있었죠. 그는 다시 마이크 앞에 앉고 말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목소리에 답해줘요.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스피커에서는 잡음만이 흘러나왔죠. 그는 그 잡음을 계속 들었어요. 그 속에서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듯한 소리였죠. 그는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옆에 스피커 위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한 개 놓여 있었어요. 그 테이프는 어제 방송 때 분명 없던 것이었어요. 라벨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별빛에게. 그는 손을 떨며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테이프가 돌아가며 삐걱거렸고 곧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빠,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그 목소리는 분명 소은이의 것이었어요. 그는 숨을 멈춘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동자에 불빛이 흔들렸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방송은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어딘가에서 답이 돌아오고 있었죠. 짧은 잡음, 기계음,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는 점점 그것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흐린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매일 새벽마다 다짐했어요. 이건 꿈이 아니야.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해. 밖에서는 새벽 안개가 다시 피어올랐어요. 라디오의 붉은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어요. 그리고 스피커 속에서 또다시 작은 신호가 울렸어요. 삐 하는 소리 뒤에 익숙한 숨소리가 따라왔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 박혜성은 방송을 마친 후 다시 한번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고요한 방송국 안 빈 사연함이 그를 더욱 고립된 느낌으로 몰아넣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와 사연을 전달하는 일이 이제는 다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사연함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혼자네. 그는 마음속으로 반복했어요. 수년 전 이 방송국에 처음 내려왔을 때만 해도 어딘가에 누군가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혼자 남아 방송을 이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는 스튜디오 한쪽 구석에 놓인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 테이프는 과거의 추억을 품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자꾸만 아프게 했어요. 소은이의 자장가, 그때 그 노래.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박혜성은 그 테이프를 다시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으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앉아 그때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소은이의 웃음소리, 그녀가 자주 들었던 노래,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 이후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드르르릉. 박혜성은 순간적으로 그 전화를 받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목소리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예. 박혜성이 대답했어요. 제가 어제 들었던 그 노래. 그 남자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 했어요. 그 노래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들으셨던 곡이에요. 박혜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노래는 소은이가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자장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떠오르며 그의 마음속에서 답답한 공기가 돌았어요. 그 노래 그는 중얼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그건 소은이가 부르던 노래였어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또 다른 말이 있었어요. 아빠, 나 그때 라디오 듣고 있었어. 박혜성의 손끝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소은이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수화기를 든 채 숨소리만 흘려보냈어요. 그 노래요, 그 자장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전화선 너머에서 기계음이 섞인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박혜성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수화기를 쥔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방송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답을 기다리듯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어제 전화를 건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연락해 주세요. 그는 방송을 종료한 뒤에도 불이 꺼진 스튜디오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침묵이 공기를 채우고 시간은 멈춘 듯 흘렀어요. 새벽 2시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건물 밖을 걷는 소리였어요. 그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밖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던 건 오직 바람과 안개뿐이었어요.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불이 꺼진 스튜디오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탁자 위 전화기 옆에 놓인 쪽지 한 장이었어요. 그 쪽지는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없었을 거예요.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글씨는 낯익었어요. 그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앉았어요. 소은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박혜성은 방송을 마친 후 다시 테이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스튜디오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빈 사연함은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또 혼자내 그는 한숨을 내쉬며 앉아 있었어요. 가끔은 자신이 이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 그가 이 방송국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
어딘가에 사람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혼자 남아 라디오 방송을 이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테이프를 꺼내며 소은이의 자장가를 다시 들었어요. 소은이의 목소리는 묻히고 이제는 그 목소리마저 멀어져 갔어요. 소은아. 그가 속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놀라서 전화를 받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다르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만이 가득했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어제 들었던 그 노래.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지만 소은과 닮았어요. 박혜성의 손끝이 떨리며 수화기를 더 단단히 쥐었어요. 그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길게 이어지지 않자 박혜성은 급히 물었어요. 그 노래가 뭐였죠? 하지만 그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잡음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빠, 나 그때 라디오 듣고 있었어. 그 소리는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 소은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테이프를 확인했어요. 그의 손끝이 떨리며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다시 들었던 그 음성은 분명히 그 자장가였어요. 라라라. 그 자장가가 그를 감싸면서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의 머릿속에 소은의 웃음소리, 그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소은아, 내가 듣고 있니? 그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아빠, 나 그때 라디오 듣고 있었어. 그 음성은 분명히 소은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손끝이 다시 떨리며 테이프를 눌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테이프가 고장난 듯 이상한 잡음만 흘러나왔어요. 그는 급히 재생을 멈추고 테이프를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녹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어지럽게 흩어졌고 모든 소리는 사라졌어요.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테이프를 내려놓았어요. 그때였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어제 그 노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즐겨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요. 그 노래가 뭐였죠? 박혜성은 또다시 그 목소리 속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어요. 아빠, 나 그때 라디오 듣고 있었어. 그 소리는 박혜성에게 너무나 낯설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 소은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다시 수화기 너머에서 잡음만이 계속해서 울렸어요. 그는 급히 숨을 헐떡이며 수화기를 내놓았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방송을 중단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소은이 아니야, 꾸밀 리 없어. 그는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여기는 89.1MHz 별빛 라디오입니다. 오늘 밤도 누군가 이 주파수를 듣고 있을까요?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요히 기도했어요. 방송국의 한쪽 구석에서는
누군가 그의 마음을 대신하는 듯 느껴졌어요. 그는 다시 손끝을 떨며 마이크에 눈을 고정했어요. 그 순간 라디오에서 다시 음성이 흘러나왔다. 아빠, 나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분명 소은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박혜성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수화기를 잡고 있었던 손끝이 점점 더 강하게 떨렸어요. 그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방송국의 불빛은 다시 깜빡였어요. 그의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공허한 기운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을 때 그의 귀에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박혜성은 방송을 마친 후 다시 한번 테이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면 늘 그랬듯 그는 빈 사연함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그에게 전해주던 사연은 언제나 적혀 있는 내용이 없어 고요한 공기만 그를 감쌌어요. 이제 나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방송을 하는 걸까? 그는 속으로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사연을 받았던 건 언제였을까? 몇 년 전 그가 이 방송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때는 마치 이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방송이 끝난 뒤의 고요함이 점점 더 그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는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고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소은이. 그 이름을 본 순간 그는 손끝이 떨리며 그 쪽지를 내던지듯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 이름이 그의 마음속에 파고들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과거의 모든 일이 그 이름과 함께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은이가 부르던 자장가,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들.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서 다시 흐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는 다시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자장가가 흘러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과거가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그리움만을 담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른 의미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박혜성은 순간적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는 생각했어요. 그 전화는 이미 끊어진 전화선에서 오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벨소리는 계속 울렸어요.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한, 그러나 낯선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어제 들었던 그 노래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들으셨던 곡이에요. 박혜성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노래는 소은이가 어렸을 때 부르던 자장가였어요. 그의 기억 속에서 그 곡은 이제껏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노래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건 소은이가 부르던 노래였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또 다른 말에 그는 놀랐어요. 아빠, 나 그때 라디오 듣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소은이의 목소리 같았어요. 박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뚫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다시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여기는 89.1MHz 별빛 라디오입니다. 오늘 밤도 어쩌면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요함 속에 자신을 던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어떤 감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다시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자장가가 흘러나오며 그 음성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 그때 라디오 듣고 있었어. 그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박혜성은 테이프를 꺼내고 잠시 멍하니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를 멈출 수 없었어요. 소은아, 내가 들었구나. 그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이상했어요. 그는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오늘 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라면 꼭 나에게 답을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고요한 방송실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린 듯 고요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끝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에서 오는 떨림이었어요. 소은아, 만약 너가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답해줘요. 박혜성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느꼈어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 그는 다시 일어나서 방송국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바람이 그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방송실로 돌아왔어요. 박혜성은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방송이 끝날 때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그를 괴롭혔어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이 방송이 끝나면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계속해서 신호를 쫓아가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그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다시 소은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죠. 여기는 89.1MHz 별빛 라디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늘만큼은 그 떨림이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밤 그에게 돌아오는 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답을 줘야 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요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소은이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어요. 소은아, 내가 여기 있어. 그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어제 들었던 그 노래. 박혜성은 순간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노래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들으셨던 곡이에요.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차분하게 들려왔고 점점 더 진지하게 느껴졌죠.
박혜성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 시절의 소은이의 목소리처럼 들려왔어요. 그 노래요, 그 자장가요. 박혜성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노래는 소은이가 부르던 자장가였어요. 그때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신호는 그가 기다리던 답이었어요. 아빠, 나 그때 라디오 듣고 있었어. 그 목소리는 이제 그의 심장 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어요. 박혜성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이상 소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확실히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소은아, 내가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나에게 답을 주세요. 그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오늘 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 뿐이었어요. 그의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에서 오는 떨림이었어요. 그는 다시 눈을 뜨고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오늘 밤 나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자 다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테이프를 보고 있었어요. 그 테이프는 그가 언제나 듣던 자장가였어요. 그는 그 자장가를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 속에서 그는 확신을 얻었어요. 소은이가 정말 그곳에 있다는 확신을. 소은아,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주파수를 통해 그는 다시 소은이와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죠. 그 믿음 속에서 그는 그 밤을 기다렸어요. 그 밤 누군가가 그에게 돌아오기를. 방송국의 불빛은 다시 깜빡였어요. 그리고 그가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문을 열었을 때 그가 기대했던 답이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은이의 목소리를, 그 목소리가 다시 그를 찾기를. 박혜성은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그는 늘 그렇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 순간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했어요. 소은과의 연결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마이크에 손을 대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여기는 89.1MHz 별빛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이 주파수를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안정적이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을 담고 있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갈 때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묻혀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라디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분명 소은이의 목소리였어요. 박혜성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듣고 있던 그 목소리는 바로 그의 딸이자 잃어버린 시간의 연결이었어요. 그동안 이어져 왔던 고독과 불안감은 이제 온전히 평화로움으로 바뀌었어요. 소은과의 연결은 더 이상 꿈속의 환상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진정으로 정화된 감정을 느꼈어요. 소은과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미완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한 재회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박혜성은 다시 눈을 뜨고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소은이를 기다리던 아빠는 이제 마음속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는 고요한 방송실 안에서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정화된 상태에서 이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방송국 안의 조용한 여운 속에 자신을 맡겼어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아침 햇살이 안개를 뚫고 나오듯 그의 마음을 비추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소은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어요. 야지의 인생극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